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부녀였지만 올해부터는 혼자 생활하게 된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온 싱글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혼이 인생의 큰 흠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상대방 쪽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도 둘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 이혼한 사람들도 TV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프로그램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이 저랑 같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저 멀리 떠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시어머니는 매일 눈물 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후련하고 천만다행이란 마음이 들어요. 아마 지금쯤 전 남편은 미국 어딘가에서 애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저랑 남편은 회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대학원에 나온 사람이기도 해서 남편보다 직급이 높았죠.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버는 돈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제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시어머니를 만나 뵙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며 들어보니까 월급도 높은 거 같던데네. 제가 학기를 따기도 했고 사회생활한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게 벌어요. 요즘에는 여자도 벌어야 돼.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는 계속 다닐 생각이지. 요즘은 매벌이로 힘들잖아. 그렇기도 하고 아직 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애 낳기 전까지는 회사 다니려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보니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해야 될 말들은 다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더 안 좋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이도 마른가 우선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니 얼마나 얄미 없겠어요? 그렇게 저랑 몇 마디 주고받고 난 후에는 갑자기 남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들이 하나라 이것저것 챙겨야 될 집안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힘들다고 하면 곤란해서 최대한 가족 행사에는 참여해 보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연상이다 보니 남편을 휘어잡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주 못 볼 거란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남편이 외동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마땅치 않아 한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란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나보다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당신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소리야? 갑자기. 왜? 아니, 어머님이 계속 내가 마음에 안 차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어머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틀어진 상태로 결혼하는 게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런 거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저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엎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본인이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완강하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런가. 그 뒤로는 시어머니도 저희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내 편에 들어주는 남자라면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난이 같은 부서에 있던 남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팀장을 달기도 했었고 남편보다 먼저 그 부서에 있었기에 남편이 다른 부로 이동이 되더라고요. 것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옮긴 남편 부서의 팀장님과 남편이 맞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게도 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힘들다고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나 회사 옮길까? 팀장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참기도 힘들어. 이러다 정말 일 날 것 같아. 팀장이 또 뭐라고 한 거야? 이번엔 뭐로 그런 거래? 아, 나보고 하기도 없으면서 뭘 아한 식으로 말하더라고.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이 몇 년 차대.
솔직히 우리 팀장 경은 나보다 저 남편이 일을 잘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 직장 특성상 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위가 없는 남편이 승진에도 많이 밀리고 그 위로 사람이 들어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은 없었는데 팀장이 무시를 하며 구박을 해서 그런가 언젠가부터는 슬을 시작하더라도 그때 남편이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전 이때도 학인을 하는 게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위 과정을 했을 때 40살이 넘는 분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대학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건 어때? 사실 우리 분야가 박사를 딴 사람들도 많으니까 학기가 없으면 불리한 부분들도 있잖아. 당신 일도 잘하는데 학기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 같은 모습이 마음 아파서 그래. 대학원 들어가려면 그 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한번 들어가면 최소 2년 동안은 돈도 못 벌 텐데 그걸 어떻게 시작해? 내가 일을 안 했거나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생활 정도는 내가 버는 것으로도 충분하잖아. 그니까 대학원 생각해봐. 제가 처음 대학원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솔깃해하긴 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기에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부담도 있었고 본인이 돈을 못 벌어준다는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대학원에 고민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신나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너 대학원 다니는 거 도와준다고.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하루라도 빨리 하게 됐다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와이프 혼자 돈 벌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너도 공부 끝나면 다시 직장 잡을 텐데. 지금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할 때 공부해라. 그리고 와이프가 돼서 이럴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저도 남편이 학기했다고 나면 그래도 자신감도 붙을 거라 생각해서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며 회사를 결국 그만두고는 대학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있었기에 준비하는 기간만큼 걸린 것 같아요.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무슨 학기를 떠냐고 한마디씩 했지만 요즘같이 100세 시대의 하루라도 젊을 때 본인한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잘 되면 저 또한 좋으니까요. 제가 남편 대학원에 제안하기도 했고 제가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종종 저한테 연락하셔서 뭐 필요한 거 없냐? 힘든 건 없냐?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나 혼자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보약한 채 지어줄까? 저번에 보니까 좀 마른 것 같은데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저번에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직장 생활하는 너가 반까지 챙기는 건 무리잖아. 그래서 우리 집 반찬을 때 일부러 좀 넉넉하게 만들었어. 이번에 내가 반찬도 새로 했으니 이따 가져다 주마. 우리 아들은 공부 좀 잘하고 있어. 내가 괜히 연락하면 부담 가질까 봐 내 대학원 할 생각해서 그런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 건 날 닮아서 진득하니 잘할 거야. 내가 그동안 수고 좀 해줘라. 제 예상대로 남편은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처음엔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 남편도 조금 안정적인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아이를 갖는 게 어떠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1년 정도 대학원 생활이 남기도 해서 우리 아이 갖고 싶은데 나 출산일 갔을 때쯤 당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테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잡은 게 아니라서 지금 아이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난 안정적일 때 아이를 가지고 싶어. 사실 대학원생은 불안정하지. 아, 안정적일 때라고 하면 당신 취업하고 나서
라는 거야?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야? 아무래도 취업하고 아이를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당신이 아이를 낳아도 내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사실 불안한 마음도 크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애까지 나오게 되면 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 아무래도 남자들은 여자보다 책임감이 더 많아서 그런가? 남편은 저와 아이를 가지는 부분을 조금 늦추자고 얘기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요. 대학원에 준비할 때처럼 남편은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빨리 취업을 해야 저희도 아이 계획을 할 수 있게 될 테니 남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도 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취업에 도움 주는 사람을 알았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 오늘도 나가서 공부하고 올게. 이번에 좋은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력서 검토받고 제출하라고. 굳이 어느 날이든 나가서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주말인데 오늘은 나랑 시간 보내면 안 돼. 당신도 좀 쉬는 날이 있어야지. 취업하고 나서는 주말마다 쉴 수 있지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분도 나를 생각해서 주말에 와주시는 건데 내가 빠지는 건 좀 그렇잖아. 남편이 30대 중반 정도의 대학원에 들어갔다 보니 30대 후반에 와서 결혼하고 안정을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찾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취직이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도 섭섭한 마음도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주말 정도는 나랑 시간을 보냈으면 했는데 남편은 취업 준비에 열과성을 다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해외 취업에 대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외로 나가서 사는 건 어떨까? 요즘에는 일부러 해외에 직장을 잡아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나 거기에서 혼자 애 나와서 키워야 되잖아. 나는 외국에서 애 키우고 싶지 않아. 외롭기도 할 테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 해외 월급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높아서 당신 일 안 해도 돼요. 대신 생활비도 많이 될 거 아니야?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을 텐데 해외 취업은 반대야. 차라리 눈을 좀 낮춰서 중소기업 같은 것도 들어가고 경력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대학원도 졸업했기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의 해외 직장에 대해 말을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직장에서 나간 사람들도 많았기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연구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외국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싫단 의견을 표현했으니 시어머니도 남편이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에 온 동네방네 소문을 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한숨 돌리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는 곳을 옮기자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슬슬 집도 알아보고 될 것 같은데 집 외 여기에서 다니기 힘든 곳이야. 어디 쪽인데? 웬만한 곳은 지하철로 다 갈 수 있잖아. 외국의 기업이라 그 미국에 있는 회사야. 미국에 가서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라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그건 싫다고 얘기했잖아.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남편 직장 하나 때문에 제 직장을 잃는 것도 싫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냥
집에서 살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살림은 저와 잘 안 맞는다는 걸 알았기에 전업적으로 생활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왜 남편 앞길에 망년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그러는데 내가 외국에 못 나가게 한다며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머리가 나쁜 거야 뭐야? 다들 해외로 못 나가서 한 달인데 당장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 솔직히네. 남편이 너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가니까 배 아파서 이러는 거지네. 남편이 잘 되면 저한테도 좋은 거죠. 그걸로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한국에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너는 요즘 TV 안 보냐? 요즘 국제화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국을 못 나가서 한 달인데 나보다 젊은 애가 어찌 꽉 막혔어. 시어머니한테도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한국에서 다시 회사를 알아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길래 또 해외로 남편을 보내란 식으로 말씀하시려는 싶은 생각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죠. 너 말이다. 너 그렇게 내 아들 발목 잡을 거면 그냥 이혼해라. 이혼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부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과 관련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저희가 결정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이혼 소리를 못 꺼내고 있는 거지. 너랑 진작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 갑자기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 친구 아내분의 연락을 통해 그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요. 신뢰될 수 있지만 혹시 이혼 준비 중이실래요? 아니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라. 아니, 저희 남편이 어제 와서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즘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설마 했거든요. 취업 준비하면서 자주 만나는 분 계셨다면 그분이랑 바람이 좀 난 것 같아요. 남편은 다른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말을 안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친구분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학기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때 만난 여자랑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한국 사람이긴 한데 국적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활발하며 얼굴도 예쁘다는 말을 듣고 왜 그렇게 해외로 취업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남편이 결국 해외로 직장을 찾아서 싸우기도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 있는 회사도 알아볼 수 있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 다음 날은 놀랐어요.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되며 당장 뒤죽박죽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때 지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가 다음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혼 서류를 내미셨어요. 1억 원을 줄 테니까 받고 이혼하자고 말했는데 괜히 안 하는 게 좋다고 고집부리다 보니 결국 빈털터리로 이혼당할 뻔했죠. 그럼 지금 1억 원을 보내주세요. 나중에 1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서야 이혼 도장을 다 찍었는데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요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하면 바로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1억 원이 입금되는 대로 이혼 서류에 사인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활짝 핀 얼굴로 돈을 입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입금한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빨리 서류에 사인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소액이었다면 저도 순순히 이혼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랑 저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둘이서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전세 자금으로 얻은 집이라 재산 분할을 해도 10,000원 몇백만 원이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1억 원이라는 돈을 주며 이혼하라고 하자
저도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었죠. 어떤 분들은 한 번 바람은 눈 감아준다고 하셨지만 저는 애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한 번이 어렵다면 2번, 3번은 쉬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 남편에게 소리를 내밀었습니다. 사죄. 이렇게 말없이 서류를 내밀면 남편도 뭐라고 한 소리 할 만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로 가고 싶은 거야? 아무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줄 생각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솔직히 나는 한국에만 있는 것도 이제 답답해. 당신도 나보다 당신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건 그렇고 당신은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난 당신이 여자가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 나랑 더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어차피 당신도 나랑 사는 거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오케이 한 거 아니야.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만나는 여자에 대한 얘기는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있기도 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었기에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 필요도 없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화가 나는 것도 이 사람이 소중하고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고쳐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같이 갈 생각이 없으니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애가 없어서 그런가 한 달 정도 뒤에도 이혼에 대한 의사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혼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잘 만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큰 소리 없이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재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소식 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벌써 재혼이란. 솔직히 그때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것도 웃겼는데 괜찮아요, 네. 예, 제 전남편이 재혼한다고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면은 얼마나 쉽고 언행의 말일까요?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 청첩장에 왔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제가 다 어이가 없어서 성대하게 하루나 보내요. 여자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인들만 불러서 조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태어나요. 남편이 재혼한다는데 화나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1억 줄 테니 이혼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따로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다녔길래. 남편 친구 안에 분들이 저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남자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였다. 소리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른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한두 명한테 남편이 만나는 여자에 대해 들은 게 아니라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주려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은 얘기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은 이전과는 다른 얘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화가 나서 어떤 여자가 부인도 있는데 꼬리를 진화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 미국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여자였다고. 그 여자가 미국 국적인 건 아시죠? 저희 친언니가 형부 따라서 미국에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 여자 이혼도 2번이나 했고 애도 2이나 있는데 아빠가 다르대요네. 초원도 아니고 이혼한 여자라고요. 심지어 2번이나 이혼 1번 정도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 1번 정도는 흠이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혼을 했고 심지어 아빠가 다른 애가 2이나 있다는 소리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아마 그런 말은 안 하고 만나고 있는 거겠죠? 애들은 지금 미국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애가 둘이라 생활비가 적지 않게 나가서 남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선 소문이 워낙 안 좋게 나서 그런가 한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남자를 낚은 거죠. 아무래도 미국 있는 여자다 보니 뭐 취업 도와준다고 연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누가 취업 준비 도와준다고 해서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얼굴 봤었어요. 언니, 사랑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다 싶을 때 이혼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은 속 필 거라 생각해요. 아마 들키지 않도록 더 교묘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니겠죠. 지금이야 애가 없으니 상관없지만 나중에 애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은 생각에 저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앞길 막는다고 난리를 쳤던 때라 사실 저도 힘들었거든요. 남편도 중간 역할을 잘해주니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에서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2번이나 이혼을 했고 심지어 애도 2이나 딸 때 있다 소리를 들으니 그 여자랑 결혼시키면 볼만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1억을 줄 테니 이혼하라고 했을 때도 별말하지 않고 바로 입금해 주시면 이혼 서류에 사인하겠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3년 정도 살기도 했고 저 나름대로 정이 있었다 보니 갈팡질팡했을 때도 있었지만 이혼남과 동시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긴 했었어요. 근데 예식장에 예쁘게 차려 입벌써 아이 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악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애도 2이나 딸린 여자 주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처럼 한 번 다녀온 건 나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 근데 그걸 왜 어머님이 잠겨 하세요? 있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본인이 키워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애들이 같이 결혼식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데려온 거예요. 남편이랑 재혼하는 여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면서 시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죠. 저는 그 모습만 보고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굳이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하소연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걔한테 애가 2이나 있더라. 초원인 여자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얘는 아니지. 심지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2이나 있더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 좀 해줘. 내 말은 도통 들어먹질 않는다. 저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제가 그걸 왜 신경 써요? 2이 좋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애들 2 다 아빠가 다르다고 하더라. 왜 우리 아들이 남의 자식을 키워? 뭐가 부족하다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푸념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저보고 다시 살림을 합지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냥 내 아들이랑 다시 합쳐라. 차라리 내가 낫겠어?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남편이랑 다시 합칠 생각도 없고 남편도 지금 만나고 다니는 사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1억이나 줬잖아. 그럼 너도 이 정도 해야지. 남애도 먹기가 쉬운 줄 알아. 시어머니는 본인이 1억이나 되는 돈을 주기로 했으니 남편이랑 같이 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랑 남편이랑 재혼을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눈에 가시 없겠죠? 어떻게든 저를 구슬려서 이혼을 먼저 시켜야 되니 일부러 큰 금액을 부른 것이었으면 이제 와서 그 돈 받았으니 다시 남편이랑 살라고 하길래
제가 말도 안 된 소리라고 해버렸어요. 이렇게 남편이랑 다시 합칠 생각이었다면 이혼을 하지도 않았겠죠? 제가 난리를 쳐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그럼 대신 본인 아들을 설득해달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설득이라고 좀 해줘. 그 여자는 내가 봐도. 아니잖아. 그런 애한테 다시 장가를 드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은 그 여자랑 만나는 거 알고 계셔서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이런 애 줄 몰랐지.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을 미국에 안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결혼 생활 중일 때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도 했고 여러모로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저한테 이혼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이 앤 2번이나 한 여자고 심지어 애까지 딸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부 일에 개입하는 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같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연락해서 그러세요? 저한테는 해외까지 따라가서 뒷바라지 한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어머님은 왜 못 돌아가세요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여자 애들을 키우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근데 그게 저랑 상관이 있나요?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며 그때 받은 1억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한 후에도 결혼 기간 중에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소송을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혼이 다 끝난 다음 전 남편이 재혼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내 뒤에서 저렇게 만나고 다녔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젠 부부도 아니고 남인이 소송 걸기가 더욱 수월했고 제가 소송 걸자마자 시대글로 발각 뒤집혔습니다. 전 씨가 이번에도 난리를 쳤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받을 위자료는 받아야 됐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차례 파도가 지나간 뒤 이제 좀 잠잠하나 했는데 전신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저한테 하소연하며 아들을 설득해 달라는 시어머니에게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싸붙이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길래 잘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내쳐줬더라고요. 하루는 남편 친구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전 남편 소식 들었어요. 여자한테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 봐요네. 제가 들을 곳이 없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혼식하고 며칠 안 지나서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저희 오빠한테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어머님이 미국 가지 말고 그 여자랑도 헤어지라고 했나 봐요. 이런 건 혼인 취소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오빠 친구가 자기는 혼인 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했으니 이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 오빠가 전화도 했었어요. 언니한테는 안 찾아오셨죠.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외국 나가 살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랑 결혼을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딴지 걸거나 할 때마다 강하게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여자 남편이 됐으니 그 여자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한테 으름장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인을 찾아가 남편이 그 여자랑 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남편은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 여자한테 미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니 헤어지길 잘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랑 이혼도 다른 사람인데 제가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게요. 있을 때나 잘하지. 이제 와서 그러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그 여자랑 그 여자 아이들이랑 다 같이 미국을 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다 늙어서 기록이 엄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외어들이라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많이 했고 애지정치 키웠거든요. 근데 애돌 딸린 이혼녀가 좋다고 미국으로 가버리니 시어머니는 저랑 이혼시킨 걸 땅을 지고 후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으니 누굴 탓할 것도 없었죠. 건너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 결국 시어머니 집에서 어떠한 지 하나 안 챙기고 완전히 이민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땅 안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몇 시간 동안 타서 가야 되는 것이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 번 못 가보신 분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애 둘 딸린이 언니에게 자식을 뺏긴 거죠. 이런 걸 보면 자업자득이란 말이 정말 있구나 싶어요. 근데 저랑 남편 이혼 못 시키려고 안 달리더니 그 대가로 본인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보면 다행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만 남편 역시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랑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들 생각은 끔찍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졌으니 인생이 망했죠. 남편 식장에서 본 아이들도 성격이 만만치 않게 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도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죠.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네요. 저는 회사를 오래 다녀서 한 달 정도 연차 휴가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쉬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것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남편 친구 아내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남편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이번에 언니 전 남편 우리 친언니가 있는 곳으로 이사 왔나 봐요. 그래서 소식 들었는데 집에서 애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 키우고 있다고 회사. 취직한 걸로 들었는데 그 회사는 잘렸던 건가? 그게 아니라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저녁마다 남자는 혼자 해보고 여자는 나와서 술을 먹고 다닌대요. 남편의 친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듣게 됐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만약 잘 살았다면 그 사람이랑 인연이었나요? 전 남편만 힘들어진 모습을 보며 깨소금을 먹은 듯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도 참 대단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달라도 본인이 배나 아픈 자식일 텐데 몇 번 보지도 않은 전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본인은 신나게 놀러 다니는 모습이 이해 안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희도 애를 낳게 되면 최소 2은 낳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재혼을 한 동시에 2 아이의 아빠가 됐으니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또한 자기 애들을 맡길 사람을 찾았으니 더 신나서 놀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이 좁아서 그런가 소문이 많이 도는 모습을 보며 전 남편의 결혼 생활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든 건 그 사람이 선택한 일의 결과니까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며 당분간은 신경 다 끄고 지내려고 합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전하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